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미디어 센터 미디액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표용수라고 하고요. 직함은 녹음실 실장입니다. 현재까지 영상 미디어 센터 미디액트에서 쭉 일하고 있고요. 저는 사운드 믹싱 전반에 걸쳐서 슈퍼바이징, 에디팅, 디자인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가 처음에 녹음실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다이얼로그를 편집하고 앰비언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FX를 집어넣고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게 사운드 슈퍼바이저 역할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정확히 밸런스가 맞으면 이제 관객들이 호응이 올라가는 거고 몰입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역할은 이 관객들의 호응과 몰입을 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얼로그 편집을 해서 이제 믹싱을 하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동시녹음이 숨이 잘 됐어요. 그래서 후시할 필요가 없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연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과 협의해서 빠르게 동시 녹음을 가야 될 거냐, 후시 녹음을 가야 될 거냐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기술적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감독님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감독님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그 결정에서 이제 빠르게 감독님 편에서 그리고 또 관객 편에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 판단이 좀 중요해지죠. 네. 제가 처음 믹싱을 시작했을 때가 2001년도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2003, 4년도에 이제 장편 다큐멘터리를 처음으로 맡아서 끝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김동원 감독님의 성환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썬댄스 영화제에서 국내 최초로 이제 수상하기도 해서 다큐멘터리계에서는 꽤 알려진 작품인데 그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또 공교롭게도 송환 두 번째 이야기를 작업하고 있어요.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제 장기수 어르신들이라서 오랜 시간 동안 국내 장기 복역하고 있다가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을 한 15년 동안 촬영한 15년 이상이죠. 장기수들이 보통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까지 복역한 분들이라서 그걸 취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편집과 믹싱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큐멘터리 어떤 깊이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저한테 다큐멘터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준 거기 때문에 이후 작품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영화과에 들어와서 사실 연출 전공이었어요. 감독이 꿈이었거든요. 무려 그 당시에 저는 집 근처에 극장이 2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영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이제 꿈도 영화적인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독을 지망했는데 학교에 들어오니까 영화라는 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컷, 오케이, 컷, 오케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영화는 되게 유기적이었고 끊어지지 않는 흐름이었는데 연출로서는 이제 매력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고 우연히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돼요. 음향 수업을 듣게 되는데 길게 들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짧게 들었어요. 짧게 들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학교 말고 미디액트에서 2002년도에 수업을 했어요. 사운드 전문가 과정 무료. 그때 웨이브랩 지금 올드브이 믹싱 하신 웨이브랩의 이성진 선생님께서 강의를 와서 해주셨거든요. 그분 선생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성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믹싱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섬세한 그리고 관찰력 그리고 상상력. 선생님이 해주신 말 중에 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이게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드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저희를 충족시켜주는 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오래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재밌게 즐겁게 하려면 상상력이 우선이 돼야 되고 상상력을 기술을 통해서 구현해내야 되는 걸 처음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기술적인 부분들이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작가적인 역량이 뛰어나야지 이후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작업을 오래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액트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이성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사운드 믹싱을 하고 있지 않았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는 사운드 믹싱이 테이프 형태로 녹음이 돼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미디어로 데이터로 저장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다루는 것 자체가 조건이 까다로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동시 녹음을 하는 사람들, 믹싱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다 외주에 맡겨야 되는 거죠. 되게 영화진흥위원회에 또 맡기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그런지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대범하게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동시 녹음도 믹싱도. 무려 필름이었는데. 공정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돈도 소비되는 게 디지털이랑은 차원이 틀리죠. 근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믹싱에 일단 매력을 느끼면 한 작품 한 작품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믹싱을 한 30편 정도 했던 것 같고 단편을. 그리고 동시 녹음도 20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영화과 동기들이 지금 뭐 정유미라든지 그리고 윤성현이라든지 그리고 꽤 유명한 감독들이 많아요. 제 동기들이 대부분 그 당시 좀 잘 돼가지고 그런 루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데뷔 전에 어떤 그 입구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상업 영화를 저희가 핸들링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 전에 좀 재원이나 제작비에 좀 자유로운 시절에 그런 감독들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그 작품들이 그 경험 토대로 상업 영화로 출사표를 던져서 잘 된 케이스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들까지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객들이 이제 지금 영화 믹싱 수준에서는 후시 녹음과 동시 녹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후시 녹음을 하는 이유는 일단 동시 녹음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기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녹음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일단은 중요한 게 그 배우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녹음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관객들은 동시 녹음에서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어떤 연기적인 부족한 부분들 기술적으로 조금 더 높은 함양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관객들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시 녹음보다는 후시 녹음이 훨씬 더 시네마틱, 영화적인 사운드에 가깝긴 해요. 근데 연출자의 의도라든지 그 라이브틱한 현장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퇴색이 되긴 하는데 조율이 필요한 거죠. 밸런스가 조금 어떤 건 동시에 갈지 어떤 건 후시에 갈지 좀 조절하면서 시네마틱한 부분도 버리지 않고 감독의 그 현실적인 조건이나 의도도 버리지 않고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여줄 때 관객들은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시네마틱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게 호응을 하게 되죠. 일단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업하면서 같이 중요했던 부분들을 첫 번째로 그 감독과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이 좀 필요해요. 감독이 영화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들려주거든요. 그럼 저는 그 내용들을 사운드로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감독과 대화를 하는 것들.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시간들을 여유 있게 가지면서 믹싱에 돌입하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긴 하는데 믹싱 전에 대화만큼은 놓치지 않고 여유 있게 대화를 하는 편이고요. 또 두 번째가 사운드 디자이너, 믹싱 하시는 분의 역량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믹싱의 기술뿐만 아니라 작가적인 역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가적인 역량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좋은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그렇지만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예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굉장히 많이 믹싱하면서 도움이 됐던 게 토론하는 그 동아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영화의 깊이 그리고 이후의 과정 그리고 영화 전의 과정까지도 그 영화 안에 포함된 프레임 안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전후로 상상하면서 영화의 어떤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믹싱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보이는 이 클립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역사, 인과관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관점에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준 측면이 강하죠. 처음 믹싱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오히려 작가적인 측면이 떨어져서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요. 기술적인 것들은 솔직히 2, 3년이면 다 터득하거든요. 한 단계 넘어가려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믹싱을 시작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네, 이걸 어떤 분들이 보시게 될까 생각해 보면 영화과 학생 음향 전공자들이 일단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 학생들은 다 알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과정도 없거니와 학교 들어가지 않고는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믹싱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게 된다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또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를 보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얘기한 내용들이 다음 영화에서 실현되게끔 만드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 그런 행위, 그런 남다른 실천력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운드 믹싱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스튜디오에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픽스된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앉아서 혼잣말을 정말 많이 해요. 이 안에 앉아서 있는 동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제 행위가 멈춰 있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 상상은요 끝없이 흘러가요. 그것들을 끌어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제일 마지막으로 상상력, 상상을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일단 사운드 믹싱을 추천드려요. 기술적인 것들은 와서 배우면 돼요. 네, 와서 배우면 돼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네. 그 사운드 라이브러리 아카이빙 사업을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 일환으로 이제 제가 네, 몇 번 접촉이 있었고요.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뵌 적이 있었고, 독립영화 쪽 일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 독립영화 쪽 라이브러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에서 이 사업이 독립영화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사업에, 그리고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주시면 저도 빠르게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브러리가 뭐 말을 해도 네, 모자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업 영역이죠. 그 전에 작업했던 사운드 소스를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차에 관련된 소리, 집에 관련된 소리, 문에 관련된 소리,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굉장히 파일 명칭도 굉장히 길어요. 서술 형태거든요, 거의.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가서 문을 살포시 닫다가 문을 꽝 닫는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쓸 수 있을지, 어떻게 써야 될지 딱 타이틀만 보고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게 사운드 믹싱 라이브러리고요. 기본적으로 사운드 라이브러리만을 위해서 믹싱실에서 공을 들여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지금 송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운드를 만들어요. 문 닫는 소리, 앰비언스, 효과음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영화에서 쓰고 나서 다른 영화에서 쓸 수 있게 조금 재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구축이 되고 쌓인 게 녹음실마다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해요. 정체성이 있는 거죠. 정체성이요. 그 녹음실에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독립영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립영화라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리적으로 지표적으로 들어가면, 사운드를 들려주면 독립영화 사운드. 네. 좀 터프하지만, 그게 강점이에요. 터프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 영화 시네마틱하진 않지만 내가 접근성을 가지고 이 공간에서는 그런 사운드를 제공해도 믹싱할 수 있구나. 저희 녹음실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무슨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표현 방식이 하나인데, 거기서 큰 돈을 들여서 라이브러리를 구입하는 게 좀 부담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또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저렴한 가격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해 쓸 수 있게 해준다면 네, 얼마든지 이 곡간을 풀어서 제공해 줄 생각은 있거든요.